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개헌안 당론 확정을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간 후에 또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헌법 4조에 나오는 전문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 것은 실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잃어봐야 제정신이 들 것 같은가요? 제정신이 들 모양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공산주의 못 만들어서 나라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남 갈등을 화합과 통합이 아니라 남남 갈등을 최대로 불지르고 있는 게 개헌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 53명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53명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발표한다는 내용과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유라는 말을 뺀 것이 실수에 의한 거다라는 말로 지금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헌법이 개헌이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국가 형태, 권력 구조, 국민의 권리를 정의하고 있는 골조입니다. 기본 골격입니다. 이걸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소꿉장난해서 너가 한 번은 의사하고 내가 한 번 간호사하고 아니야 이번에는 간호사하니 재미없어 나 의사할게 그래 의사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공사나 하지 못해 난리를 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토지 공개념 강화한다? 이 토지 공개념이 뭡니까? 공산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냉전 붕괴 후에 중국도 아직 완전하게 한 건 아니지만 토지 공개념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몽골 같은 국가는 토지 공개념을 이제 없앴습니다. 사유화 재산 사유화,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자본주의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53명의 자문위원들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53명의 자문위원들, 율사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갈팡질팡인 겁니다. 분명히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여기 들어가 계시겠죠. 민주당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당론으로 개헌안 당론으로 확정한 내용에 포함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부분이 너무나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르면은 보수들 찍소리 못할 거야. 이 오만함과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오만함과 자신감에 대해서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이 민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만들려고 하냐? 국가 쇄신하라는 촛불 정신을 이렇게 당리당략하게 이용하는 것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자문위원회의 입을 빌려서 펜대를 빌려서 작성해 놓은 이 개헌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자유한국당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집안 살림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집안 싸움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민주당이 발표하는 개헌안 당론을 내놓자 말자, 혹은 선제적으로 자유한국당도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촛불 시민 정신을 당리당량에 이용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든다고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야당은 사사건건 뒷발목만 잡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개헌을 청와대를 등에 업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바람을 몰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자유한국당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어서서 이 민주당 개헌 초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사실 통과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와대가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입니다. 통과되지 못하면 바로 정부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사실 자문위원들이 만든 안하고 크게 다를까요?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쟁 선언은 지금이 아니라 작년 말에 대통령이 국회가 나서서 개헌 초안을 채택해달라,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엔 정부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안 내는 데는 개헌안에, 물론 개헌 초안이 통과되고 난 뒤부터 가능한 거지만 국민 발안권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개헌 초안이, 다시 말하면 민주당 개헌 초안이 통과 안 되면은 청와대는 정부안이라고 하면서 국민 발안권을 동원해서 그것을 정부안과 접붙이기를 해서 정부안이라고,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개헌이라고, 헌법이라고 내놓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집중인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이 확고하게 명시되고 그 의지가 없는 한 개헌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숫자적으로 117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은 숫자고, 또한 바른정당과 국민의 정당을 상당 부분 설득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개헌의 핵심은, 민주당이 노리는 개헌의 핵심, 청와대가 노리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가 아닙니다. 권력구조 개혁이 아닙니다. 토지 공개념화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을,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끌어온 중심적인 움직임이고 정신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더 나아가서 덧붙여서 토지 공개념화를 넣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양쪽이 바라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라는 건 이번 개헌의 골자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계속,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집중이라는 것이 전임 대통령을 차례대로 다 깜빵에 보내니까 이거 좀 안 바꾸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되풀이 되는 전임 대통령의 비리 들추기는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 비극이 계속 되풀이 한다. 이거 좀 없애자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였는데 자유한국당은 역시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로치기를 하고 있어요. 권력 구조 바꾸는 거 관심 없다. 관심은 있지만 그건 부차적이다. 우리가 먼저 바라는 것은 공산화, 사회주의화된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국가의 체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윗개념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라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는 대신에 평등한이라는 말을 넣자라고 꼼수를 쳤지만 이것이 바로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자, 여론이 바람직하지 못하자, 그 여론이 지금 신경 쓰는 건 20, 30대들이 단일팀, 남북한 단일팀 만들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바로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순식간에 50%대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비트코인 거래소는 점차적으로 개선책을 내놓겠다. 바로 폐쇄하는 거 아니다. 문 닫는 거 아니다라는 거로 임시 방편을 내놓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임시 방편을 내놓음으로써 겨우 20, 30대의 지지율을 다시 60%의 턱걸이로 60%를 넘어서는 턱걸이를 한 것입니다. 똑같이 자유라는 말을 뺨으로써 많은 반론이 순식간에 반론이 나자 실수였다 라는 어설프고 속이 빤하게 보이는, 영어로 말하는 정말 트랜스페어런트한 익스큐스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명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재고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더 큰 혹은 그와 상응한 자유라는 말을 빼는 것과 상응하는 그 대가로 토지 공개념, 5.18 광주 민주화, 6월 항쟁 등을 국가의 기본 대표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사례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정신이라고 미화시켜서 그들을 그 항목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이 내용이 민주당이 낸 안이 통과 안 되도록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을 시켜서 151석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현재 민주당과 바른한국당의, 특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내분을 본다면은, 그리고 이미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창당 선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물론 2월 4일 다시 모든 거 다 없애고 다시 전당대회를 한다고, 투표로 통합할지 갈라질지 투표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이 갈 대로 간 상황에서 개혁신당으로 갈 사람 가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남아서 숫자를 이룰 때 그 숫자가 현재로서는 34석을 차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자유한국당 100%가 다
이 개헌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끌고 가고 있는,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끌고 있는 바른정당으로 새로 통합된 당의 100%가 이 안에 반대를, 이 안이라는 건 민주당이 내놓은 개헌 초안에 반대한다 손치더라도 150석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겨우겨우 어떻게 합의를 얻어서 151석으로 이 민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반대는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몰라도 이미 청와대의 의지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 안을 던져놓으면 그걸 가지고 지방선거 동안 바람을 일으켰어. 국회에서 좌절이 되더라도,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바람권이나 청와대 국민바람권 플러스 청와대 안을 합쳐서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전부가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단순하게 이 정부의 실책을 비난하고 꼬집어주는, 지적하는 이상의 국민 전체의 이 개헌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개헌이 9차례 있었지만 그 개헌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자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로 가거나 사회주의로 가자라는 개헌은 없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로 할 것인가, 의회 내각제로 할 것인가, 대통령 중심제로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상당 부분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진짜 이유는 그때그때 필요한 집권을 위한 권력 구조를 바꾼 개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개헌이 너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절실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과거에 이루어진 개헌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 체제를 바꾸자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 아들 취직 안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회사가 문 닫는데, 원전을 지금 11기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전기값이 올라가는데, 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절실한 문제들인 건 맞습니다만은 국가 정체성이 바뀌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하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내가 모르고 피상적이고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기를 포기하자라는 내용이 이 헌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헌법 개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화 하자면은 얼마나 심각한 남남 갈등이 일어날까요? 집값은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 하자면은 먼저 강북과 강남의 전쟁이 사이에 이전투구 전쟁이 남북 간의 전쟁보다 더 치열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얻자는 것입니까? 이미 토지 공개념하는 추미애 당대표가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에드벌룬 띄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기를 포기하자.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정체성도 없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김정은과 똑같은 체제로 이 국가를 끌고 가자. 개헌을 통해서. 이것이 나라를 내던지고 나라를 포기하고 나라를 잃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밑에 있을 때에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우리 선조들은 가산을 다 팔아 가족을 버리고 해외까지 나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선언문을 읽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라가 멀쩡하게 있음에도 이것이 대한민국으로서의 대한조선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선조들이 발버둥 쳤습니다. 멀쩡하게 이렇게 번영하고 잘 되고 있는 국가의 근간을 바꿔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꿔서 나라를 그냥 공짜로 내주자 팔아먹자는 거 하고 무엇이 다르냐고요. 제가 피해망상적인 그리고 과장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는, 이 내용은, 방송은 그냥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오늘 유튜브만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유하고 많이 퍼나르고 모두가 인지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며칠 전 김동길 박사가, 명예교수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위태성, 국가의 존엄성을 지금 포기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피 끓는 심정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정희만한 영웅이 어디에, 박정희 대통령만한 영웅이 어딨냐. 지금 박정희의 손가락질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의 언덕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그가 바로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져주고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의 10대 강국에 들게 하고 10대 안에 세계 5위의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한 것이 다 박정희의 밑거름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서독 간호부로 보내고 서독 광부로 보내고 월남의 병사로 보냄으로써 벌어온 외화로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김대중 들어눕고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투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북한의 현송을 데려오려고, 제가 너무 흥분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현송을 데려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고, 평화올림픽, 북한만 오면 평화올림픽 된다고 난리를 치는 이 청와대가, 그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식구들이 누구 덕에 지금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기반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난도질 하지 마십시오.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도질 하지 마십시오.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독재주의자 하에 40몇 년 동안 대통령을 한 이런 나라에 국민들 얼마나 기아에 허덕이고 언론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도 그러한 나라와 다름없이 어쩌면 더 심각한 고통과 배고픔과 전 세계의 멸시를 받는 하잘것없는 조선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아주 큽니다. 제발 이 나라만은, 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피땀 흘린 선조들과 전대의 대통령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 면면이 끌어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개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이승만, 물론 그 후에 훌륭한 대통령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니 뭐니 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박정희, 이승만 다 그 시대에 맞는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지금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지만 그 당시의 리더십은 섬김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잣대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가 정장이었습니다. 지금 치마저고리 입고 다니면 그것을 정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복이라고 따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양복을 입는 것이 정장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 그 조선시대의 의복 구조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상놈들이라 얘기하고 촌놈들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해도 지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도를 넘치고 있습니다. 20, 30대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게 단순하게 단일팀의 문제, 비트코인 거래소 문 닫은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공감해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의 버튼을 눌러주는 부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개헌은 국민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